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런 모델링을 배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절대 이런 모델링은 폴리건에서는 사실 거의 힘들어요. 이게 폴리건의 모델링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그 쉐입 머지나 뭐 프로커터나 이런 건 불린 계열이에요. 불린은 폴리건에서의 불린으로 모델링하는 경우는 편집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불린을 딱 하고 그게 결과가 돼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만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불린으로 모델링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걸 물론 폴리곤으로 못하는 건 아니죠. 막 이 모양대로 그대로 모델링해서 벌려서 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는데 뭐 10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폴리곤 모델링만이 최고가 아니고 넙스 모델링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이 강력할 때가 있고 넙스가 강력할 때가 있죠. 물론 요즘 대부분의 경우는 폴리곤이 더 강력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는 넙스로 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불린 개념이 왜 편집이 안 되냐면 면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면이 다 깨져서 생긴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는 버텍스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는 버텍스가 많으면 답이 없어요. 자, 에디테일 폴리로 바꾸신 후에 쉐입 머지나 불린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뭐 쉐입 머지로 하겠죠. 프로 커터로 해도 되고 뭐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명령어라. 자, 이렇게 하면 면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면 버텍스 모드로 가는 순간 이제 이 수많은 버텍스가 다 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노는 버텍스들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익스트루드를 한다 그래도 다 작살이 날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안 깨져 보이지만 이걸 그룹으로 넣을 수는 없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높이가 다니까 이거는 보통 로컬 노말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다 작살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은 안 돼요. 운이 좋아서 편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운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자유 모델링 형태에서 자유 모델링은 폴리곤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불림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더 이상 편집은 안 된다.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날리고 나서 날려도 이게 버텍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깨지는 게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보도로 해서 면을 새로 만들고 어쩌고 뭐 해도 익스트루드로 다 깨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하셔서 해도 이게 뭐 덜 깨지는 것처럼 이 면을 지은 다음에 엣지 익스트루드 엣지를 하셔서 이렇게 보도로 넣으시면 덜 깨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전체가 뭐 따로따로 해주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줘 볼까요? 덜 깨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거 꽁수죠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전 베이스 위드스를 빵으로 해서 이거를 만약에 베벨 느낌을 준다고 이게 값을 주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느낌은 약간 뭐 줄 수 있겠죠. 뚜껑은 이제 뭐 캡으로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캡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베벨 느낌도 아닐 뿐더러 안 깨지긴 했어요. 안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는 했어요. 안 깨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면 뭐 익스트루드 정도는 애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팁을 하나를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익스트루드 정도라면 어, 이게 뭐 대칭형이라면 스케일을 좀 줘서 베벨 느낌인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유 모델링인데 이거는 스케일을 줄 수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익스트루드만 해야 되는데 너무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 싶으면 이제 면을 지우고 바로 익스트루드 하지 말고 보도를 엣지 익스트루드해서 캡 정도 하시면 그냥 여기쯤에서 봤을 때는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팁을 드렸고요. 물론 이것도 보면 난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최대한 해결을 하고자 뭐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한다고 해도 뭐 모델링이 케바케인데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거를 제가 넙스 모델링 그대로 뭐 모델링을 할 수 없지만
물론 이제 베벨 모양도 이거를 모델링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어, 처음부터 이분이 스플라이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파워블리드로 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만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델링을 하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이제 뒤에도 넙스로 만들었을 테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든 거는 지금 뭐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대로 쓴 걸 이제 파워넙스로 강제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살짝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넙스를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난잡하기 때문에 모양이, 이게 익스트루드조차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모델링 하는 걸로. 역시 안 되네요. 제가 모델링 한 걸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렇게 자유곡선인 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냥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베벨을 주려면 이제 이런 정형 모델링은 베벨이랑 아무리 베벨을 줘도 상관이 없죠. 이런 정형 모델링은,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건데, 베벨 느낌을 주려면, 베벨 모양을 만들려면 옵셋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옵셋을, 아웃라인을 아무리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정형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막 심하게 이렇게 주면 뭐 말도 안 되게 깨지만 이건 말이 안 되게 주는 거고. 근데 비정형 모델링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정형은 옵셋이 탄젠트 값을 인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은 옵셋을 베벨을 주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꺾임이 심한 거는. 이거는 베벨을, 옵셋을, 아웃라인을, 뭐 아웃라인이나 옵셋이나 같은 말인데, 주게 되면 조금만 잘못 줘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 모델링을 밖으로 가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안으로 가는 것도 여기서부터 벌써 꼬이기 시작하죠. 예,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모델링한 거는 평면으로 완벽하게 잘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막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 아니야.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게 예민해서 옵셋을 하면 다 깨져요. 보시면 구불구불구불 하죠 여기. 예, 보시면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평면으로 쫙 펴서 다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구불구불한 거. 그래서 얘가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 너무 민감하게 아웃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웃라인을 하면 조금만 줘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게 배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줘도 선이 꼬여버리니까요. 여기까지가 다란 얘기죠. 배배를 요 정도밖에 못 줘요. 더는 못 준다는 거지. 꼬여버리니까. 밖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이걸 배별 준다는 건 안으로 배별 준다는 얘기예요. 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요만큼 배별이에요. 그거를 인식을 하고 모델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세 개를 다 똑같은 값을 줘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뭐 아웃라인을 세 개를 비슷하게 주면 되겠죠. 민감하게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세 개를 어태치를 해서 줬더니 아웃라인 했더니 이게 면 방향도 달라서, 어떤 거는 중간 거는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죠. 이럴 때는 세 개를 따로따로 아웃라인을 주시고 어태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면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리버스를 해주셔도 돼요. 선택하셔서. 뭐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따로따로 어태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됐죠? 심지어 여기는 더 얇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아웃라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정형 모델링은 이렇게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예, 익스트루드를 아무 쪽 방향으로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이제 뭐 제가 모델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크로스 섹션을 줘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남이 모델링 한 건 이래서 제가 싫어해요. 제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크로스 섹션이 똑같은 걸 복사한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디태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말이죠. 말은 뭐냐면 넙수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건으로도 할 수는 있다는 거를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태치를 해서 디태치를 하고 어태치를 한 후에 크로스 섹션을 주면, 죄송한데 이거를 따로따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했겠지만, 자, 디태치를 하고 축은 뭐 얘네 센터로 하고, 또 디태치를 한 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나를 디태치를 하고 다 따로따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뜯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어태치를 하고, 이 상태에서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 얘에다가 이제 서페이스 명령어를 주면 되겠죠. 네, 지금 뚜껑은 안 생기는데, 뚜껑이 안 생기네요. 뚜껑이 왜 안 생길까? 4개의 점이 아닌가 보죠. 네, 뚜껑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 둘, 셋, 4개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면을 만들어야 돼요. 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해서 여기 선도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 섹션 한 후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Alt Q만 킬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 섹션은 됐지만 위의 면이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꼬여서 꼬는 게 아니고 너무 짜증나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위에도 다시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예, 라인을 스냅을 걸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폴리곤 모델링은 이렇게까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면을 만들어서, 자, 밑에 건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페이스로 하면 위에 면이 생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부드럽게 하면 안 되니까 스레솔드 값을 조금만 주고 10 정도만 주고, 그 다음에 스텝은 빵. 빵을 하면 안 됐구나. 네, 처음부터 라인을 어댑티브를 체크를 할게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래도 점검을 해야 돼요.
한 개를 아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모양이 또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네, 이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이렇게 모델링해서 얘한테다가 불림을 준다. 이 방법은 얘가 평면일 때 쓰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얘도 평면이 아닌 비정형이고 얘도 비정형일 때는 넙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뭐 10배에서 수십 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넙스로 저런 모양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밑에가 평면이 아니라도 이렇게 비정형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서 파워넙스를 꼭 배워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요. 자, 뭐 비슷한 조건으로 해야 되므로 이렇게 했고요. 스케일로 여기다가 어, 그냥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근데 이렇게 비정형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익스트루드로 해서 쓰는 방법을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뭐 안으로 이렇게 이게 위에 그냥 그려졌네요. 서페이스 위에 스냅이 걸려서 그랬구나. 다시 그리겠습니다. 물론 이 서페이스 위에 직접 그려주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서페이스 위에 아이소를 직접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방법을 제가 안 보여드리냐면 서페이스 위에다가 이 라인을 직접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정확한 모양을 그리기가 그냥 막 그리는 거면 또 뭐 되겠지만 정확한 모양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불린으로 하는 거는 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파워 디테일러로 선택하고 이제 디테일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왜 이러지? 아, 지금 서페이스가 선택이 된 게 아니고 구가 선택이 된 게 아니고 라인이 선택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파운업스의 유일한 단점이 이건데 값이 리셋이 안 돼요. 전에 값이 들어가 있어 그냥. 그래서 이 값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 명령어를 주면 값이 리셋이 돼야 되는데 리셋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자유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베벨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스트루드를 내보내고 각도를 원래 베벨을 주려면 얘가 활성화가 되고 각도를 좀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디테일러로 하는 방법은 베벨을 조금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조금 한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편하고 강력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필렛은 너무나 쉽게 뭐 파워 필렛을 줘도 되고 여기 필렛 여기서 그냥 필렛 올 엣지 하셔서 주셔도 돼요. 이렇게 20 정도 필렛 먹는 거 보이죠? 이게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각이 져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면 완벽하게 필렛이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베벨을 각을 조금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방법을 다 이제 구현을 해 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밑에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옵셋으로 일단 하고 이 정도만 할게요. 티가 많이 나게 보이기 위해서 한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 내용이 모양이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얘는 이제 베벨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스킨을 해서 음. 아니요 그냥 이거 스킨이 안되면 그냥 익스트루드로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스킨을 잠깐 해볼게요. 이 각이 있다 보니까 살짝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에러가 나네. 왜냐하면 이게 뭐 파운업스의 에러가 아니고 각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익스트루드로 하셔도 돼요. 굳이 바로 아웃라인 하지 않고 익스트루드에서는 각을 줄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하면서 이 드래프트 앵글로 이렇게 각을 줄 수가 있어요.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에러가 나죠. 이렇게 마음껏 줄이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면이 안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형 형태가 아니고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옵셋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베벨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드래프트도 베벨을 그 맨 처음에 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런 비정형 모형이기 때문에 베벨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늘리는 거라면 값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늘리는 거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늘리는 거라면 많이 먹겠죠. 근데 지금은 줄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최대한 안 깨지는 한도에서 줄인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불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정확하진 않죠. 왜냐면 밑에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모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얘는 높이가 더 충분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분리를 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여기 이 드래프트 앵글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에러가 나죠.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분리를 하면 돼요. 이제 들어간 값은 정확하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분리는 이렇게 해서 R 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R 값을 주면 부드럽게 먹겠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곡선을 만들 때는, 이런 비정형을 만들 때는 베벨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펴서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워업스를 반드시 공부하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